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신입니다. 18년 정도 이쪽에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장면을 찍는 게 아니고 그려서 나중에 촬영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이면서 감독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만화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애니메이터들도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창작자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다양한 책들을 많이 봅니다.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역사 관련 책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책들을 읽는 그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화 많이 접하지만 교양서적, 소설,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험치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다 할 수는 없고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작품을 기획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뭐 책뿐만이 아니고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은 이런 책들이 뭐 많이 읽히더라 그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일단 학생들이 들어오면 갖고 왔는데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주로 추천해주는 편이에요. 신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의 전형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과거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상상력의 산물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하나의 이야기책이 나온 게 신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봐라 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권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그 푸시케와 큐피트의 그 엇나간 사랑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큐피트가 푸시케에게 그 사랑의 화살을 쏘러 갔다가 실수로 자기에게 화살을 쏘게 돼서 그가 푸시케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인데 평범한 사랑은 아니죠. 둘의 사랑은 계속 엇갈리는 이야기인데 사랑은 의심 속에 머물 수 없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찰을 잘 해야 되고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것이 중요한데 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도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애니메이션과가 있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만화 관련 책들도 무슨 만화방 같이 만화 카페 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즐겨 그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만화책들을 보기도 하고요. 저는 주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 우주 형제라고 간간히 이렇게 신간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봤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이제 달나라 탐사가는 약간 SF 만화입니다. 신들의 보물이라고 출간된 지는 꽤 된 책인데 2010년도인가에 나왔던 책인데 5권짜리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일본 산악인이 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기 위한 모험과 관련한 내용인데 실제로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영국 등산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등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내려오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모티프로 해서 재미있는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갔다라는 가정하에 또 이야기를 전개하는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내용의 만화책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훈련하다가 다치고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되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어서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꾸준히 보는 소설이 이상문학상, 대학생 때부터 봐왔어요. 이상문학상 전집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상문학상은 일단 단편들이고 재미있는 것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수상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상으로는 386이 아닌데 그 89년도 학번이에요. 저희 때는 이제 대학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안 보던 책들, 뭐 불온소적이라고 얘기했던 책들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가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든지 한길사에서 나온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자연스럽게 읽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씩 제 삶이 그 고등학교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대학교 때였죠. 대학생 때였고,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림의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 서머셋 모음의 달과 유펜스라는 소설책을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뭐 중학교 1학년이면 어린 시절이잖아요. 아직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구석 방에 가서 그 책을 펼치고 읽었는데 단숨에 한 몇 시간 동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떠오르고, 그 책을 보고 나서 선생님한테 되게 재밌게 잘 봤다고 돌려드렸던 기억도 떠오르고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일반 직장을 다니던 은행원이었는데 어느 날 사표를 내고 그 그림 작가로 전업을 해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갱을 모티프로 서머셋 모음의 그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에 남은 기억이 있고,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담임 선생님 또 미술 선생님이 저희 집에도 따로 방문해서 저희 어머님한테 얘는 이제 그림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나? 이 책이 글자라는 것들 기록을 함으로써 인간 문명이 발전되고 폭발적으로 지식이 전수되면서 이런 문명 사회가 이루어졌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화 돼서 모든 것들을 이런 기록들도 다 디지털 데이터로 넘기는 추세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간편하고 편리하지만 재생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지거나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여전히 이 종이에다 인쇄된 전통적인 방식의 책들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본다는 것은 글자를 눈으로 읽는 것만이 아니고, 이 책을 손에 들고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다음의 장면들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넘기게 되잖아요. 책은 없애자고 해도 없애면 안 되는 소중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유산이 아닌가. 여전히 팔자로 된 종이책은 되게 가치 있고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